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새해 목표들이 있는데요. 그중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 계획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 몸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상당수 작심삼일에 그친다는 통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아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한 다이어트와 운동이 왜 작심삼일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지, 개선 방법은 없는지,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각 범주의 세부적인 원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먹는 것에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 무작정 적게 먹는다,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다이어트를 따라 해본다. 세 가지 공통점은 한시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이틀 만에 체중이 큰 폭으로 줄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이상 반응과 부작용까지 더해지면서 식욕이 치솟고 결국엔 요요와 폭식을 반복하게 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새해 다이어트 계획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어서 단식하는 것에는 무조건 굶는다. 굶는 것과 단식하는 것에는 인체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삼시세끼는 물론 간식과 야식까지 더해서 공복이 틈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 먹기를 중단하면 인체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서 빨리 음식을 넣어달라고 식욕을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치솟는 식욕을 참아가면서 영양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지면 위장에 머물던 음식의 무게와 수분의 무게가 빠지고 몸에 저장됐던 체수분, 즉 글리코겐이 소진되면서 빠르게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더 지나 인체가 대사 전환을 하고 체지방을 태우면서 단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전히 치솟는 식욕과 무기력과 어지러움, 두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등 극심한 부작용을 겪으면서 근육과 뼛속에 저장됐던 잉여 에너지를 꺼내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뇌와 장기를 보호하고 중요도가 낮은 순서로 다른 인체기관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에 저장된 체지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 서술된 알려진 사례가 이 정도이고요. 인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저는 이걸 굶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에는 느닷없이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린다. 철봉에 매달려 보면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운동을 소홀했고 반면에 먹는 양이 많았다면 내 몸은 작년보다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내 몸 곳곳에 생수병 한두 개씩 짊어진 채 살았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무거워진 몸으로 느닷없이 안 하던 운동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칩니다. 안 다치면 천만다행이고 근육통으로 며칠씩 고생을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던 분들은 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부상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어깨가 나가고 무릎이 나갑니다. 제가 그랬었는데요. 아직도 왼쪽 어깨가 안 좋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몸무게가 1, 2kg만 늘어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치는데 근력이 부족한 과체중인 분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기를 범주로 해서 새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이어트와 운동 계획이 작심삼일에 그치게 할 수 있는 원인들을 말해봤는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고 내 몸이 바뀌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의 루틴으로, 즉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스스로 방해 요인을 만들어서 꾸준함의 동력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해보고 더는 질려서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먼저 먹는 것에는 요즘 소식좌라는 용어도 생기고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소식이란 평소보다 적게 먹으란 거지 영양에 치우치거나 부족하게 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영양의 균형 잡힌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평소보다 양을 줄여서 먹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급격히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대체 음식으로 바꿔나가는 걸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제 탄수화물 곡물 대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잎채소, 뿌리채소로 바꿔보고 양념된 고기 대신
신선한 생고기 또는 생선으로 바꿔보고 조리에 쓰는 기름이나 드레싱은 시판되는 소스 대신 천연지방과 식초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음식을 먹고 내 몸의 반응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꾸준히 먹는 음식을 바꿔나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뭔지,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무얼 먹어야 건강하고 날씬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단식하기. 우선 똑같은 하루 총 섭취량을 여러 번 끼니로 나누어서 먹는 것과 자신이 설정한 시간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공복을 유지할 틈 없이 여러 번 끼니를 나누어서 먹게 되면 인체는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고 저장하는 것 외에 다른 작용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체지방 요소뿐만 아니라 독소 배출과 자가 포식, 회복 작용은 기껏해야 하루 24시간 중 잠을 자는 8시간 미만에 그치게 되는 거죠. 야식까지 더해지면 내 몸이 회복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즉 단식으로는 16시간, 공복으로는 12시간 이상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자신의 영양 상태와 생활 루틴에 맞게 하루에 먹는 시간을 1시간에서 8시간 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6대 8 단식이나 1일 1식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여러 번 끼니를 나누어서 먹는 것과는 다르게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대사유연성 회복과 체지방 요소는 물론 독소 배출과 자가 포식, 회복작용 등 단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먹고 단식하기가 익숙해지면 단식 시간을 늘려보면서 더 강력한 단식 효과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식 목표를 길게 잡지 않는 것이 보다 이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험상으로도 그랬고요. 여담인데요. 며칠 좀 많이 먹었다고 느닷없이 장기 단식을 하면 단식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단식하는 동안 되게 허무해지더라고요. 왜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며칠 여운이 이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제가 무거워진 몸을 생수병을 짊어지고 지내는 것에 비유했었는데요. 나름 이유가 있는 비유였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호르몬에 의해 포도당이 세포 속에 유입되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남는 당은 간과 근육세포에 포도당 집합체인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며 그러고도 남는 당은 더 나중을 위해 지방세포에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 또한 신진대사와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인체 본연의 작용, 즉 반달곰이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을 충분히 먹고 살을 찌우고 생존에 대비하는 것과 같이 본능인데 무조건 살이 찌는 게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나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에너지로 쓰이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잉여 체수분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 저장 여부와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비만 코드의 저자 제이스 펑 박사는 인슐린 호르몬 작용을 지목했는데요. 만약 당질 함량이 많은 음식을 먹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은 신장에 수분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후 먹는 양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잉여 수분을 몸에 저장하게 되고 체중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본가에 갔다 오면 체중이 3, 4kg 늘어서 왔었는데요. 식단을 하면 하루 이틀 만에 2, 3kg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금방 에너지로 쓰일 수 있고 금방 빠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몸무게라기보다 물무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거워진 몸으로 느닷없이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며칠 식단에 더 집중하면서 몸에 저장됐던 체수분을 덜어내고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그때 가서 운동량을 늘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상 위험은 줄어들고 올바른 운동 자세가 나오면서 군살이 빠지고 체지방 요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달라지는 몸을 보면 또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아가 내 몸에 맞는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선별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와 먹고 단식하기를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줄 겁니다. 2023년 새해에는 건강 증진을 목표로 시작한 다이어트와 운동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히 실천하면서 삶의 활력을 더하고 더 건강하고 날씬한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